후보자님 아까 오후 질의 때 후보자의 장녀가 이북 형태로 출판한 수학교재 관련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여쭤보겠는데요. 애초에 그 이북 형태의 수학교재에 대해서 논란이 되자 보도가 저렇게 됐어요. 원저작자 2명의 동의까지 받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소지는 없다라고 보도가 됐고, 저희가 낸 입장문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오후 질의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죠? 예, 제가 그렇게 답했습니다. 네, 그렇죠. 저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죠? 본인들의 동의를 받아서 출간이 된 거기 때문에 아니, 저작권 출간할 때가 아니라 최근에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받았다. 예, 예. 제가 아까 이건데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동의를 받았다. 처음에 예. 출간할 때는 동의를 받지 않았다. 그렇고 며칠 전에 받았다는 말씀. 며칠 전에 받았다. 예. 실제로 저희가 제보자로부터 전달받은 메일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메일을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알렉스와 그의 슈퍼바이저가 자기에게 메일로 회신을 보내서 사과를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저게 동의를 구하는 과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오후에 질의하셨을 때는 먼저 따님이 뭔가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이 원 저작자인 아랍에미리트의 수학자가 따님 쪽에 항의 메일을 보냈고 이게 뭐 하는 것이냐라는 항의성 메일을 보냈고 그 항의성 메일을 받자 거기에 대해서 답메일을 보내면서 사과를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제가 오간 메일이 아니어서 저 이메일은 제가 처음 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분이 이 저작권을 그 책에 사용하는 것을 허락해 줬기 때문에 지금 아마존에 보면은 이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원저자의 이름까지도 거기에 지금 넣어서 게시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요. 따님이 원저작자에 전혀 동의받지 않고 책을 출간을 한 거고요. 이후에 항의를 받자 그때서야 비로소 사과를 하면서 저작권에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 나눴다는 거예요. 저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과를 하는 메일을 보냈다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을 못했는데 뭔가 협상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문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을 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로 나간 것이고요. 항의를 받자 그제서야 사과하고 저작권 관련된 협의를 한 겁니다. 그 경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게다가 저게 수학 문제이기 때문에 저분들도 완전히 저걸 창작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저작권에 관해서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따로 말씀드린 적은 없었고 뭐 항상 저희가 제가 알고 있는 따님에 부분이 대해서 아닙니다. 여쭤보면은 답변하시는 취지가 나하고는 관련 없다. 내 딸이지만 나하고는 관련 없다는 말씀을 자꾸 하세요. 부모로서 사실 그런 말씀을 듣고 국민들이 딸이지만 관련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별로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작권 위반 행위로 나갔고 거기에 대해서 저작권자가 항의를 했고 그제서야 저작권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저작권 위반 행위가 있었다. 명백히. 그것을 저작권자가 항의까지 했다. 라는 것이죠. 의원님, 저 책에는 그게 비영리 목적이라면 써도 된다는 전제가 있었던 책입니다. 그리고 제 딸이 그거 올릴 때는 이게 비영리 목적이라는 점을 명시한 상태에서 올린 것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저작권 위반이다라고 단정해서 일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서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후보자님, 저는 오히려 후보자님 말씀이 더 이해가 안 가요. 만약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따님이 왜 사과합니까? 자, 그리고 따님 혼자 결정한 게 아니에요. 저 메일을 보면은 알렉스 앤드 허 슈퍼바이저라고 돼 있어요. 엄마를 얘기하는 걸 겁니다. 뭐 엄마인지 아닌지 몰라도 여러 사람들이 검토해서 이건 문제가 있다 해서 사과를 한 겁니다. 책임 있는 감독자도 같이 사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런 행위가 도덕적으로 뭐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자꾸 얘기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좀 지나치신 것 같고요. 오히려 사과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사과를 하셔야 될 지점에서는 항상 나는 관여 안 했다라고만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또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어려운 태도인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의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후보자께서 고발 사주 의혹 관련돼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맞죠? 예. 예. 자, 관련된 그 불기소 결정 이유서를 저도 좀 받아봤는데, 후보자도 좀 받아보셨겠죠? 본인과 관련된 거니까. 아니요, 저는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받아보지 못하셨어요? 예.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어떤 식이냐면, 수정관실에 근무하는 검사 또는 직원들이 고발장에 첨부된 판결문을 검색을 했고, 실제로 또 그 검색된 판결문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발장에 첨부되는 등 고발장이 검사들 사이에서 작성됐을 것 같은 강한 의심을 공수처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보시는 것처럼 증거가 없어가지고, 그게 의심할 만한 정황은 충분히 있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를 합니다. 후보자님, 근데 증거가 왜 불충분하죠? 공수처의 판단이고요.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모든 불기소장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자, 무혐의를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네. 하드디스크를 포맷한다, 텔레그램 메시지를 삭제해버린다, 카톡 메시지를 삭제해버린다, 비밀 채팅방을 삭제했다, 안티 포렌식 앱을 설치해서 포렌식을 못하게 만들었다. 증거를 확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후보자님은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되셔야 돼요. 자기 증거를 자기가 인멸하는 건 당연히 범죄가 안 되죠. 근데 너무나 뛰어난 법기술자들이 자기가 범죄를 저질러 놓고 그 법기술을 이용해서 증거를 철저히 인멸합니다. 그러고 나서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버젓이 검사로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고 하는 거 일반 국민의 법감정상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저 사안과 무관하기 때문에 제가 저분들이 어떤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